안녕하세요.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입니다. 공간에 있어서 가구는 나의 몸을 직접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보조하기 위해, 그리고 물건들을 수납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용도로서 꼭 필요하죠. 그러한 가구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도 있겠고요. 스타일이라던가 비용도 중요합니다. 또 강도나 유지관리, 컬러나 사이즈, 자재만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을 테고, 또한 인테리어나 가구라는 것이 하나만의 재료로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다른 재료와의 조화로움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은 가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재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내게 맞는 가구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옷을 살 때 단지 옷의 디자인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죠. 옷의 재질에 따른 감촉과 몸에 닿았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세탁의 방법을 보면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고릅니다. 물론 내 몸에 조금 불편해도 또는 세탁법이 까다롭더라도 사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옷들은 특별한 날을 위해서라든지 근데 아주 예뻐서 샀는데 그러다 손이 자주 안 가는 옷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공간의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나 스타일,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좀 안다면 나에게 맞는 가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심사숙고한 가구라면 두고두고 오래 쓸 수 있는 가구로서 나의 삶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구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재들의 특성을 알아가며 내게 어떤 자재가 맞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익숙한 자재는 목재이죠. 목재에도 가공 방법에 따라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또한 장단점들도 다 다릅니다. 목재라고 해서 다 같은 원목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원목이라고 얘기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통원목과 집성목, 그리고 합판 정도까지도 원목이라고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원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무 원자재를 통째로 가공해서 만드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고유의 질감이나 수영, 나이테 등의 나무 그대로의 무늬를 최대한 즐길 수 있죠. 원목이다 보니까 다른 자재들보다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통원목은 가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양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가공된 통원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나무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또는 사용자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휨이나 갈라짐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통원목 다음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집성목입니다. 집성목은 여러 개의 작은 원목들을 수평으로 이어서 만들어 각재나 판재 형태로 만든 가공 목재인데요. 조인트의 방법에 따라서 솔리드 집성과 핑거 집성도 있고요. 아마도 가구 보실 때 각 그 나무의 결의 무늬가 다 일치되지 않고 하나씩 나눠져서 붙여져 있는 그런 가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이 보통 집성목으로 만들어진 가구입니다. 집성목은 아무래도 잘라서 붙이다 보니 사이즈 변경이 통원목에 비해서는 자유롭고 동일한 규격으로 제품 양상하기에도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역시 나무다 보니 환경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론 합판이 있는데, 자작합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얇게 저민 판재를 나뭇결이 직각으로 엇갈리도록 쌓아 붙인 가공 목재인데, 옆면을 봤을 때 길게 줄무늬가 있다면 합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원목이나 집성목에 비해서는 나뭇결을 엇갈려서 붙이다 보니 변형으로 인한 하자율이 적은 자재여서 가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도어나 건축 내부 마감재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아주 친환경적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 외에 목재를 이용한 자재로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자재가 파티클 보드라고 불리는 PB와 MDF가 있습니다. 이 두 자재 같은 경우는 목재 조각을 분쇄해 본드와 함께 접착해 판재로 만들어진 자재인데 주로 가구의 구조재로 사용되고 이 자재를 우리가 바로 보기보다는 이 자재의 필름이나 무늬목 등으로 마감된 것으로 해서 우리는 제품으로 보게 되는데요. 보통 주방에서 있는 가구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중저가형으로 나오는 가구 브랜드에서 그런 나오는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자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목과 합성 자재의 그 장단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늬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늬목은 목재를 얇게 켜서 MDF에 붙여가지고 원목의 결을 살리는 마감재로 가구나 도어 등에 많이 쓰입니다. 원목과 같은 무늬를 감상할 수 있으면서도 사이즈의 변형이나 동일 제품을 양산하기 쉽기 때문에 고급 가구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다음으로 볼 자재는 금속입니다. 아마도 요즘 핫한 자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속은 물성이 차갑고 딱딱하죠. 하중을 지지하는 강도 높은 재료입니다. 구조재나 하드웨어 그리고 직접적인 가구 재료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변형이 좀 적고 단단하고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차갑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금속과 함께 많이 쓰이고 있는 자재가 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구의 상판으로 자주 이용되고 투명한 특징으로 쇼케이스나 쇼윈도 등에도 자주 이용됩니다. 투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트여 있어서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있겠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연 재료이고 물에 강한 자재입니다. 하지만 충격에는 약하고 현장에서 좀 성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구조재로는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금속과 같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도 있죠.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든 고분자 물질로서 열을 가해 자유롭게 성형이 가능합니다. 형태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이고 색상과 광택을 비롯해 무슨 나무결이나 금속과도 같은 질감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볍고 보관이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틀에 부어서 찍어내는 형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내수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외선이 약하고 정전기가 잘 일어나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단점은 환경에 좋지 못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석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리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에서는 주방이나 테이블 상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천연 대리석도 많이 이용되긴 하지만 요즘은 석재 조각에 합성수지나 시멘트 등의 물질을 섞어서 만든 인조석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조석재 같은 경우는 천연석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가공이 쉽고 천연석의 여러 가지 단점을 조금 보완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재 안에서도 이러한 천연석과 인조석 사이의 기능적인 차이는 너무나 크긴 한데 석재의 특징이라고 하면 질감이 딱딱하고 강도가 높다는 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죠. 석재 종류에 따라서 또 그리고 색과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천연석재 같은 경우는요. 자연에서 온 자재이다 보니까 천연석인 경우 환경에 유해하진 않지만 원자재를 채굴하는 과정까지 친환경적인지는 그건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패브릭과 가죽도 있죠. 둘 다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가구에 사용되는데요. 의자, 소파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죠. 구조나 힘을 지탱하기보다는 마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재들입니다.
패브릭은 따뜻한 느낌과 감촉이 있고 여러가지 질감과 무늬색이 다양합니다. 가죽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질감이나 색이 다양하고 패브릭보다는 내구성은 좋지만 따뜻한 느낌은 막상 신체에 닿았을 때 차가운 느낌을 좀 준다는 단점이 있죠. 자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요즘 새로운 자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자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가공법에 따라서 더 다양한 자재들과 그에 따른 다양한 기능,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스타일, 유행하는 것들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곁에 오래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내 몸에 닿는 가구라면 이러한 자재의 특징에 따른 성질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난 어떤 자재로 만들어진 가구를 선호할까? 좀 감이 오시나요? 저는 가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팁으로 촉각이나 청각, 후각적인 감각까지 동원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마다 가지고 있는 재질감들이 있죠. 감촉으로 느껴지는 부드럽거나 거친 느낌들도 있을 테고 온도감으로 느껴지는 촉감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성향의 것들도 있고 차가운 성질의 자재들도 있었죠. 아무래도 내 몸에 닿는 가구라든지 또는 계속 사용하며 내게 주는 기운이 어떠한 것들을 곁에 두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촉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로 차가운 성향의 금속이나 유리 등의 자재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트렌드이긴 하죠. 한 번 더 나와 성향이 맞는 자재인지 이러한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는 물건을 올려놓거나 수납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자주 사용하는 협탁이나 식탁, 책상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물건들을 자주 올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목재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둔탁하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소리이고 금속이나 유리 같은 경우에서는 물건을 올려놓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음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그게 자주 듣게 되는 생활 사운드가 되면은 좀 반복될 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청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예민함이 좀 다를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각 같은 경우는 목재 같은 경우가 후각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합성 목재나 플라스틱류 같은 가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냄새로 공간 전체에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목재, 나무의 종류들마다 좀 다를 텐데 나무 종류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향으로 공간의 향을 또 아름답게 오히려 해줄 수도 있겠죠. 금속이나 유리 같은 경우는 냄새가 거의 없는 자재들이기 때문에 후각에 민감하시다면 아예 이런 냄새가 없는 자재들이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자재적인 면, 디자인 면, 가격면 생각을 해보셨다면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충분히 그 가구를 한번 즐겨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구샵에 가서 소파에 앉아보거나 의자에 앉아보면 아주 잠깐 동안이고 그리고 이미 나는 가구를 보러 다니는 동안 너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소파를 앉거나 의자를 앉아도 다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내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생각만큼 편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요. 요즘은 오리지널 가구들도 카페나 전시 공간 그리고 다양한 상업 공간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구매 매장에 들려서 짧은 시간 경험을 하기보다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구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서 시간을 두고 그 가구를 한번 몸으로 경험을 해보고 느껴보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트렌드의 제품이나 급한 마음에 물건을 사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가구를 사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른 가구라면 나와 함께 세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로서 그리고 또 우리 환경에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